스루프 타임즈 2023년 1월 2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 신발 닳도록 뛰겠다. 국무위원도 영업사원 각오로. YTN 뉴스 보도인데요. 핵심 내용은 국가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샘플로 나온 규제, 노동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국제적인 표준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인들이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빠져나갈 것이고 특히 강성노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비판이 되어 있는 상태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어렵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자. 혁신이라는 말 참 많이들 요즘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을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들 자세도 이 지 살갗을 벗겨내는 그런 각오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탈레브의 스킨 인 더 게임을 매우 좋아하는 이유도 잘못하면은 가죽을 벗겨내는 형벌을 받는 각오로 해야 되는 게 혁신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발은 이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와 스위스 그 다보스 포럼에 가가지고 그 또 제2의 중동 붐이 우리나라에 불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로 간다 그러면 분명히 이 SG가 죽지는 않을 것 같고 유명무실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 한 수십 년간은 또 모든 이 국가에 또 OECD 국가라든지 뭐 저개발 국가를 제외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제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ESG를 또 어떻게 우리나라가 수용해서 잘 할 거냐 하는 문제도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 신발이 닳도록 뛰겠다는 거는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인데, 열심히는 한심이가 10번 뛰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한 번 뛰더라도 효과적인 영업이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좀 의견을 개진하고 싶네요. 해외 주문 쏟아지는데 국내에서 발목 잡힌 K방산,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의 뉴스 내용인데요. 뭐 최대 그 약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그 최저가 입찰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위에서 보면은 과도한 지체상금, 지체배상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경쟁계약에 하고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최저가 입찰 방식, 또 분쟁 심의구가 없어서 그거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또 좀 개선해 보자고 하는 것은 지체상금 감면 유연한 계약 변경 가능. 유연한 계약 변경 가능이라고 그러면은 요즘 그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제 원자재 가격 연동제 뭐 이런 것도 뭐 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는데요. 계약 종류도 내용, 방법, 낙찰자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좀 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방위산업계약 조정위원회도 설치를 하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마디로 그 수주처는 방위산업청이 되겠죠. 우리가 방사청 그러는데, 뭐 몇 년 전인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 방사청 출신하고 뭔가 학습을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방사청 얘기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분이.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방사청에서도 그 경영적인 측면을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같이 그 학습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향후에도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우리 민간기업처럼 그 임기가 끝나가지고 아니면 임기라기보다는 그 정년퇴직 거기는 민간 방사청에는 민간인도 이 취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뭘 할 거냐 뭐 이런 준비를 위해서 어떤 그 경영을 같이 뭐 사실 그 까놓고 얘기해서 제약이론 경영이라는 건데요. 같이 학습을 해본 기억도 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다 좋은데 제가 이 방산업체도 많이 분석을 합니다만은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선결 과제는 그 무슨 최저 입찰제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방산업체 자체가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뭐 입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견적 가격을 검토할 수 있는 방사청의 그 능력이 또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견적을 낸 가격이 현실적인 것인지 또 이 자재 가격 외에 또 그 가공비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자체 예산에 얼마나 적합한 그 제안서를 써내는 방위 업체한테 발주를 주는 그런 그 고도의 그 수준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을 제가 그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방산 비리가 없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조선일보 워싱턴 김진명 특파원이 보도를 했는데 이거에 의해서 모든 그 국내 매체들이 다 그 보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폼페이오 김정은 중으로부터 자신 지키려면 주한미군 필요하다고 해. 요거를 이슈로 해가지고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자기가 그 사는 길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회고록에서 주장을 했다. 자,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처럼 다루려고 한다고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까놓고 얘기해서 이미 한국 한반도를 옛날부터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속국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도 그걸 모를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고 또 김은 트럼프와 판문점 회동 때 사실 문은 좀 제외하고 싶었는데 또 정경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참 그걸 억지로 껴가지고 참 그걸 얼굴 내세우려고 사실은 북미 회담 성격인데 그걸 중간에 껴서 뭔가 역할론을 해내려고 평화주의자들이 참 말은 좋은데 참 그렇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게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건가? 그래서 김정은이 그만큼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는 것은 이제 기자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죠. 폼페이오는 김정은은 중국으로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했다. 북한 문제는 항상 중국 공산당과의 대리전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우리 뒤에는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영향을 휴전 이후로 사실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또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대등한 이 국제 관계가 아니다, 양국 관계는 아니다 하는 쪽으로 자기 분수를 좀 모르는 건 아닌데 뭐 그래서 미사일을 개발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이 그때 발언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반도에서 미국의 미사일이나 지상 전력이 증강되는 것을 북한인들은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무력이 세지면은 까놓고 얘기해서 미국이나 중국한테 그렇게 꼬북 노릇하는 신세는 안 되지 않겠냐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력을 키우면서 또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불행한 사태를 우리 스스로는 막아야 되겠죠. 제가 이거는 뭐 아재 개그 같은 식으로 쓴 건데
이렇게 말한 것의 깊은 뜻은 내가 USA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구체적으로 말할지도 모르겠소 라는 그런 소설을 좀 한번 써볼 수 있지 않겠냐. 요때는 그래도 그 폼페오가 살이 아직 쪘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장으로 넘어가기엔 좀 그래서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김정은은 중국 공산당 견제 때문에 주한 미군 주둔을 원한다.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히다라고 다른 언론에서 또 이렇게 제목을 좀 붙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회고록인데, 이 회고록에 찍힌 사진은 살을 많이 그 다이어트한 얼굴인데, 급격히 이렇게 그 살을 뺄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얼마나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폼페오가 내 생각에는 당뇨가 걸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이렇게 그 급격히 빠지는 걸 보면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국무장관 시절 때 그 찍은 거 같기도 하고 CIA 국장 할 때 찍은 것 같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소설, 이거 오른쪽 거는 소설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정치 외교 시각에는 중국, 북한, 미국 3자 구도에서 균형을 취하려는 태도이다. 여기에 남한은 사실상 무시한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헛발질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주한미군이 주북한 미군으로 확대될 지경에 이르는 내러티브도 착상해 볼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개발한 핵 미사일의 방향타를 만약에 미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면은 그동안에 미사일 개발한 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한반도 비핵화 한다고 해서 그거 다 폐기할 거냐 이게 아니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것을 방향만 바꾸면 된다. 저는 그렇게 미래 소설을 그 SF 소설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국무장관 시절 때 이제 앉아서 또 담소하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CIA 국장 때도 만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국무장관을 하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폼페오가 미국 정치계에서 뭔가 역할을 해도 좀 신뢰가 좀 가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뭐 이러한 그 시점에 뉴스들을 좀 주변 뉴스들을 보면은 북한 새로운 국방예산 통과 김동영 AP통신인데요. 국영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수요일에 끝난 그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김 위원장이 급증적, 지수적 그 전술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라고 지시한 지 몇 주 만에 그 소집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월 일본은 자국한 이 북중로에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 타격과 그다음에 국방비 뭐 증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그 원칙인 평화에 대해서는 이제 끝내고 자기네들도 이제 전쟁 가능 국가로 하겠다 그러는데, BBC에서 뭐 가끔 뭐 하긴 합니다만 이번만 특별히 한 건 아닌데 북한 국가 프로필이라는 거로 해서 우리 아주 그 압축되게 잘 그 북한의 그 이 연역을 지금 소개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남한 거는 별로 없고, 아니 별로 없는 게 아니고 또 이 새해 초에 그 김일성과 김정일이죠. 김정일 씨가 이렇게 뚱뚱한 적도 있었나요? 좌우간 이런 그 우상화 해가지고 새 벽두에 헌화를 하면서 이 참배하는 그런 걸 보면은 북한은 이게 무슨 국가가 아니고 종교 지도 국가 같은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BC에서 뭐 북한만 그렇게 얘기해 줄 리는 없고요. 또 남한에 대한 국가 프로필도 간략하게 또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BBC가 뭐 영국인데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북한 거를 요즘 왜 최근에 그렇게 자꾸 내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프로필 미디어 해가지고 프레스, 뭐 언론 매체죠. 노동신문. 이게 그 파란 색깔로 나와 있으면은 그걸 누르면은 그 홈페이지가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그 북한의 어떤 그 언론 매체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이걸 외국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게 참 저는 신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다 파악은 하고 있겠지만은 필요하다면은 그런 거를 굳이 뭐 내세울 거 뭐 있냐? 하긴 그 밑에 그 제5열들이 남한 내 제5열들이 활동하는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래서 저도 눌러봤어요. 눌러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텔레비전과 라디오도 있고 통신사 및 인터넷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BBC 뉴스가 왜 북한 미디어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참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게 뭐 우리 남한에서 쓰는 용어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 북한 그 인터넷 매체 이름이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끼리 좋아하지 마라 이 사람들아.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자, 일본으로 넘어와서 노후도 일할 수밖에 없다. 놀란 만큼 낮은 행복도 랭킹 일본인이 안고 불안의 실태. 자, 뭐 AI가 번역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이해하도록 합시다. 환동사 온라인 골드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행복도 랭킹 114개국 중에서 54위다. 40대에서 60대의 높은 비율 고민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거를 저는 그 이미 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러네요. 주식 투자로 돌려 여유 자금이 원래 없어?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야스다 요시히로로 1963년생이니까 지금쯤 이제 그 은퇴를 그 해야 될 그런 입장이네요. 그리고 공무원이고 공무원이면은 뭐 65세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사의 촉으로 투자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그 투자 아파트를 통해서 무슨 임대료를 받아먹나 뭐 그런 거로 했는데 노후를 자관 일하지 않고라도 그 좀 어떻게 생활비를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시다 총리가 그 최근에 그 저출산 해가지고 일본도 큰일이다. 애를 낳아야 되고 애 있는 집에 대해서 뭘 그 좀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또 사회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좀 비판적인 그런 왜 그러냐 그러면 낭비의 온상이다 기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새 나가는 돈이 많다 뭐 이런 뜻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 흐트러뜨리다 했다. 월 수입 26만엔 빙하의 세대의 40대 비정규직 이제 다 해서 임금 인상도 대상 외가 됐다. 이게 또 허브나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대. 분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일한 매체에서 얘기했는데 다른 차원의 저출산 임금 인상 자주 듣는 두 개의 워드다. 저출산과 임금 인상. 어떤 착지를 맞지만 주먹입니다만 어느 쪽의 논의에서도 대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40, 50대의 빙하기 세대다. 그들이 슬픔에 귀를 기울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비정규직 40, 50대 중에서도 비정규직 연간 연봉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1000만 원이라면은 1000만 원도 너무 많나요? 500만 원이라면은 200만 원 차이면은 300만 원이면 큰 차이긴 차이겠네요. 그러니까 일본도 왜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았겠느냐 하면은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그 경제 기업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비정규직이 또 만들어졌겠죠. 그런 거 다 흉내내서 우리나라도 비정규직도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만은
자, 일본이 국가의 그 힘은 큰데 그 개개인들의 삶은 우리만큼이나 자꾸 힘들어지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한일 간 엘리제 조약과 같은 계약을 맺기를 바란다. 요게 이제 제 얘기입니다. 전 징용 문제의 해결 방안은 일본이 주장했다는 의회의 묘슈. 그 일본 뉴스위크지인데요. 한마디로 그 징용공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65년 한일 협정으로 다 끝난 얘기를 문재인 정부 때 괜히 또 그 긁고 나와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게 만들고 그러냐. 그때 우리 다 배상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무슨 속된 말로 넘어가지 않냐 한국 뭐. 아니 그 북한하고 만약 국교 정상화되면 북한한테도 아마 일본은 또 배상을 해야 될 거예요 또. 얼마나 그 북한이 받아낼지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하고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 할 일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아주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우리한테 피해를 줬던 일본이 그렇게 배상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고 침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 평화를 웃고 그 협정을 맺고 뭐 남북한 그걸 하면서 왜 북한한테는 배상을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이 좌파 정권 애들의 그 사고 방식이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의 의견도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정상회담 독일 내각 전체가 파리로 출동해가지고 이제 그 양국이 강요 회의를 주재했다.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은 나이가 좀 먹어서도 이런 역사를 또 모르는 게 참 우리가 모르는 게 많네요. 그랬더니 이제 2차 대전 후에 대단한 결심을 드골 대통령이 하고 소독에서는 아데나워 총리가 프랑스 엘리제 궁전에서 그 적과의 관계를 그 청산하고 2차 대전 청산하고 양국 간에 이제 그 우호적인 분위기로 이제 그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위에다가 개인적으로 한일 간 엘리제 조약과 같은 조약을 맺기를 바란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맨날 그 반일 감정, 반한 감정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다들 그 일본인 그 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한국 국민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는 뭐 반일 감정이 있네, 그 반한 감정이 있네, 뭐 혐한이네, 뭐 이래가지고 사람 시끄럽게 만들고 제가 나이 먹으면은 좀 보수적이 돼간다는 것은 뭐 남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약 산업국 될라 마약 자체 제조범 5년 새 34명 폭증했다. 헤럴드 경제 김영철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지난해 마약 사범 검거가 1만 2,837명, 뭐 꽤 많네요. 또 제조사범이 5년 새 3.8배 폭증.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대마초 뭐 이런 거 양귀비 뭐 이런 거로 되어 있고 경찰은 아직 마약 산업 아니지만 단속 강화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도 당장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해 산업 규모로 뻗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만약 대마의 경우 필로폰이나 코카인과 달리 국내에서도 제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마약이 유통될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나온 그 펜타닐 미국 국민을 다 죽일 수 있는 양을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그게 얘기하는 게 물론 멕시코에서 만들어집니다만은 아주 그 극소량으로 사람 치사량을 죽일 수 있는 거지만 조금만 안 죽을 만큼 들면은 아주 작은 돈으로 그 마약 효과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양 조절을 못하고 뭐 조금만 더 맞았다 그러면 이제 뿅 가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죽는다 이런 건데 그 뉴스 소문에 의하면은 중국 화학 원료 그를 제공하고 멕시코에서 제조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삼화페나 멕시코 카르텔하고 뭐 연결이 돼 있는데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트럼프 때부터 그 얘기를 했대는데 니들 그러면 재미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의 그 눈빛을 보면은 알지만은 무슨 개똥 같은 소리요 라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런 방구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식의 뉴스만 내보내면은 자, 미국에서는 펜타닐 이런 게 있는데 그 펜타닐이 미국에서 유통이 된다면은 한국도 그 미군이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중국에서 화학 그 원료를 만든다는데 한국에는 안 들어왔겠냐 이거예요. 그런 기사들을 써내는 용기 있는 또 그런 걸 취재해가지고 국내 경찰이 마약 카르텔이나 뭐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옛날에 뭐 버닝썬 사건 뭐 등등등등 해서 뭐 다 따지면은 그거 대마초 이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대마초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그 옛날 또 히로뽕도 옛날 얘기고 그 더 강한 그런 마약들이 국내 유통 실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추적하는 여기 그에서 대마초나 무슨 양귀비 뭐 그 양귀비 가지고 히로뽕을 만드는 건가 뭐 그렇지만은 더 무서운 마약들 싸고 그런 것들이 국내에 유통될 수도 있다. 그런 면들을 아마 그 예의주시하면서 취재를 해서 하는 언론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도 생각을 해 봅니다. 마이번호 이용 확대법 개정 불필요한 규칙 규정에서 신속하게 사업 실시 정보. 뭐 법을 안 바꾸고 그 총무성의 그 령으로서 일본이 드디어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 카드를 만들어서 행정의 어떤 효율화를 그 한다. 좀 뭐 우리나라보다는 이런 면은 되게 그 좀 늦은 거죠. 이런 게 좀 흥미로워서 가져왔고요. 중국과 한국 불온한 분위기 2023년 그 코리아 웨이브에서 우리나라가 그 말하자면 그 C4 동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거기에 들어가면은 뭐 당연히 그 중국 쪽에서 불쾌감을 표명했다고 그러는데 저건 이런 쪽으로 그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가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계속 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겠냐. 불편한 관계가 돼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한국 지도공 미사일 10년 주기 재충전에서 신뢰성 향상시킨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영합니다마는 이 그 푸른 호수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입양됐는데 추방되는 한인 입양인 얘기인데 거기에서 그 얘기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미국에 입양 간 것도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입양한 다음에 6개월 뒤에 버렸다 그 양부모들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그 건전하게 크지도 못했고 무슨 도둑질도 하고 뭐 이렇지만은 미국 여자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난 딸은 아니지만은 그 같이 사는 여자의 딸이 진짜 아빠로 그 불러주면서 데디 하면서 완전히 그 이 사랑의 정신으로 살다가 상황이 뭔가 미국 이민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쫓겨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공항에서 이 우는 장면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그 자기 자신의 그 자서전적인 그런 거를 또 감독이면서 그 배우로서 나왔고 그 부인으로 나오는 이 미국 여자 배우가 그래도 어디서 많이 봤다 그랬더니 그 톰 크루즈의 아니죠. 제이스 본의 그 마지막 편에 나오는 그 CIA에서 IT 정보 원 뭐 이런 거로 해서 높은 여자 역할로 나온 그 여자였더만요.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저건 좀 뭐 이렇게 좀 슬픈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입양 간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네요. 최근 1년 새 실업자 336만 명, 자영업하다 실직한 경우 34만 명. 위키리크스 강혜영 기자. 국내 일반 언론 매체에서 이런 뉴스가 그 헤드라인에 뜨는 그런 거를 못 봤어요. 네이버 뉴스 뭐 이런 데서도 그렇고, 자관 실업자가 그 336만 명이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몰락하고 있다. 이게 2022년도 그 통계청에서 24일 날 발표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2022년 우리나라 경제 무역 적자도 있지만은 결국 그 그늘 경제의 그늘 이런 것들이 좀 이슈화 돼서 좀 일반 그 이 3대 언론 같은 데서도 좀 그 머릿기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좀 해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되고 좋을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게 징조가 이제 그 한국이 경제 성장의 어떤 그 한계 성숙 경제라고 이제 말들은 좋게 얘기하죠. 선진국도 성숙 경제 된 이후로 그 GDP 성장률 2%만 하더라도 매우 그 양호한 실적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슬슬 한국이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2023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진을 그 위키리크스에 했는데 내가 만약 기자라면은 오늘 그 한파에 이렇게 그 뭐 건널목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모양인데 뭐 완전 그 북극에서 그 추위를 피하는 젊은 사람 역시 좀 틀리긴 틀리네요. 네. 이렇게 그 이 실업 추위에 그 이 떨고 있는 아마 그 상징성에 이런 사진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크라이나 전차 30대 내지 50대 지원 계획 꼭 발표한다. 독일이 먼저 보내냐, 미국이 먼저 보내냐. 그 다음에 이 지원 금액에 이제 우리가 탱크라고 그러죠. 대포 쏘는 탱크라고 그러는데 이걸 전차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브롬스요? 네, 이게 아주 그 성능이 좋은 것 모양인데 이걸 지원하겠다고 결국 결론이 났으면은 그 미국 공화당이 지원한 하원 쪽에서는 뭐 아닌 것 같이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은 지원하기로 한다 그러면은 근데 그 30대 50대 가지고 전세 역전을 할 수 있을까요? 저기 육상전에서 확전 아니면 휴전을 위한 포석인가? 그 러시아가 더 밀리면 안 되니까 이제 휴전 그만하자. 아니 휴전하자. 전쟁 그만두고 그런 걸 요구하는 건지. 어쨌든 그 나토 회원국 노르웨이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독일제 전차, 폴란드가 먼저 레오파드 2를 폴란드에 아니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다. 자기네들은 K2로 일단은 무장을 했으니까 이 레오파드 2가 옛날 게 돼가지고 한번 가서 전장에서 또 좀 소비 좀 또 시키고 뭐 그래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 유럽 서방 쪽에서 나토 쪽에서 탱크를 지원하게 되는데 독일도 눈치를 보고 있었고 나토국이지만은 또 미국이 그걸 가야 우리도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공짜는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어떤 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맹국인데 미국이 초법적 칼날, 일본 겨냥 논란. 출전은 그 픽사베이고 서울신문 정민욱 일본 통신원인데 요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미국의 그 법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자기네 나라 밖에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일본이 아니 미국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 나라의 국민을 미국에 소환해가지고 죄를 준다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2010년대에 약 30개의 일본 기업들과 해당 기업의 간부 60여 명이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혐의로, 그러니까 미국한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법무부부터 출두 명령을 받고 재판을 받고 벌금이 부과됐고 일부는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었다. 이런 뉴스를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왜 서울신문을 띡하니 이렇게 이제 새삼스럽게 10년이나 지난 얘기를 왜 이렇게 살짝 내보낼까, 그런 생각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네티즌의 댓글은 일본인들은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지 않았는데 왜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왜 일본 사람들을 미국 법정에 가서 세워가지고 뭐 범죄인을 만들어서 또 구속까지 하고 벌금까지 매기느냐. 어, 어, 결코 미국이 그간 주장해왔던 민주주의가 아니다. 법률적 문제를 넘어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 아니냐. 미일 동맹도 내정 간섭에 의해서 미일 동맹 기지다도 그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양육강식이 통용되는 거지, 민주주의 뭐 이런 거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치장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자본 논리와 그 말하자면 생존 논리 사이에서 대립이 되면서 그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마약의 경우는 우리는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마약법은 마약 제조국에 직접 그 군 부대가 침공해서 소탕 작전을 벌여서 그 남의 나라 그 나라를 그 막 그 헬리콥터나 뭐 이런 거로 막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항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 중에 그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야, 그 우리 허가를 받고 넘어와라 할 수가 없게끔 힘의 관계죠. 그거는 결코 그건 힘의 관계거든요. 그 펜타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원료를 중국 화학업체가 제공하고 멕시코에서 그 이걸 만들어낸다는데 그 중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공식화되질 않았으니까 만약에 그 중국 화학업체가 중국 땅에 있다고 그런다면은 이 논리로 얘기하면은 미국 특수부대가 중국의 그 영공을 넘어서 화학업체를 말하자면 폭파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이제 많은 중남미의 그 약한 국가들은 미국이 직접 그렇게 가서 했고, 이제 일본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를 당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은 어찌 보면 실질적 미국의 간접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국도 자주 독립국이냐라고 많이들 민족주의자들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요즘 세상 현대 세계에 자주 독립국 그거 어렵습니다. 서로 그 국가 간의 힘의 영향을 받고 또 미치고 뭐 이런 속에서 어떤 경우엔 눌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이 자연이 가르쳐 주는 것은 양육강식을 가르치고 있는데 민족주의자들은 무슨 이념, 명분 뭐 이런 거 가지고 옳고 그름 뭐 폴리틱 뭐라 그러나요? 그 뭐 이런 거로 좌파 애들이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뭘 하는데, 양육강식으로 된 게 그러면은 정당한 거냐? 잘 모르겠어요. 이 나이 먹도록 그러면은 양육강식이 지구에 돌아가는 그 어떤 자연 본능적인 것 같은 건데, 인간도 동물이니까 결국 그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결국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은 말씀드릴 수 있어도, 해결책은 뭐냐, 그런 거 알면은 제가 무슨 종교 지도자나 또는 무슨 그 일반 사람들 참 그거 어렵겠죠. 그러나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존해 가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48조 투입해 삼성 꺾겠다. 첨단 칩 경쟁 뛰어든 일본. 이게 작년에 벌써 레피더스 근데 이제 뭐 라피더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레피드라는 게 이제 이 신속한 빠르게 뭐 이런 건데 잠깐 그 회사 이름도 이렇게 진 걸 보면은 일본의 그 대기업 8군데가 출자해 가지고 10년간 5조엔 설비 투자 계획을 해서 삼성을 따라 마시겠다. 그렇게 만드는데 이 대만의 TSMC와 밀월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결국은 한국을 경쟁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삼성을 정조준했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석유도 있지만은 이제는 반도체가 반도체 안보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게 왔고 일본도 더 이상 좀 자기네들도 그 돈은 있는데 그동안에 말하자면은 경쟁에서 뒤쳤던 그 반도체를 다시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규슈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짓고 있고, 물론 이제 대만 거보다는 하급 그레이드 거의 공장을 짓고 있다는 얘기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자관 일본이 또 자기네들도 살겠다고 생존하겠다고 지금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반도체 전쟁이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합니다. 말하자면은 어저께도 신 에치슨 라인이 나왔습니다만은 삼성과 이 SK 반도체가 한국 땅에 없고 미국으로 만약에 100% 넘어간다 그러면은 에치슨 라인의 라만을 또 제거할 거냐. 이런 거 매우 드럽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용산 거기 대통령 관저 뜰에선가 뭔가 중소기업 무슨 산업진흥회 같은 행사를 열었을 때 거기에 대기업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인사들을 했는데 그때 취재할 때 기억하는 것은 삼성 이재용 회장은 저는 목숨 걸고 투자합니다. 1,000조 투자하겠다. 전쟁이네요. 전쟁입니다. 예. 무기 전쟁만 전쟁이 아니고 경제 전쟁도 전쟁이고 동맹국끼리도 실질적으로는 또 무한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네요. 우주경제에 열렸지만 웃지 못하는 KAI. 카이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수주선수 주주리 낭만. 이 두 번 한 건데 KPS 항법위성 구조체 수주전서 대한항공이 카이 눌렀고 누리호 고도 사업의 기술 이전도 하나가 이제 가져갔고 이게 경쟁 관계에서 넘어간 건지 정책 관계로 넘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카이는 KF21이나 잘 하고 또 이렇게 이 균형 발전을 시켜서 한 군데 너무 몰아주면 또 너무 건방져지니까 또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조선 비즈는 KI가 문제다. 너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요즘 미국식으로 무슨 발표회 같은 걸 하면은 꼭 입는 모양도 이제 정장 안 입고 스포티하게 나와서 이 사람이 이제 카이의 전문 경영인 CEO 모양인데요. 글로벌 카이 했는데 저는 이 국방산업에 매우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방위산업업체 분석을 많이 좀 하는 편인데요. 제가 대한항공을 분석하면서는 그게 참 분석하는데 애로점이 속된 말로 있다. 원인과 결과를 추적하는데 그것만은 아니고 항공우주사업부문을 좀 독립자회사를 시켜서 또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대한항공이 엔진 정비 기술은 아주 우수하다고 그러거든요. GM인가? GE하고도 계약이 돼 있고, 자관, 이 기술이 또 그 항공기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대한항공이 그 항공우주사업 부분은 뭔가 그 또 독립자회사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그 의견을 얘기한 적이 있고요. 뭐 그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가 아니고 그 분석 내용을 제 이 매체에서 이렇게 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카이는 하루빨리 민영화해야 되지 않냐. 지금 대주주가 산업은행하고 그 다음에 그 수출입은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 경영이라면 주인이 민영화 돼가지고 확실히 뭐 밀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그 방위산업을 제가 얘기했듯이 이 방위산업은 회계 투명성부터 먼저 해라. 그게 전제가 깔린 다음에 니들이 뭐 한다고 해라. K-21 말하자면은 전투기 개발해서 스텔스 식으로 해서 뭐 자랑스럽게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 만들면서 혹시 너희들 비리 있는지 난 그게 더 궁금하다. 그런 거 개발해가지고 비리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돈 뜯어먹고 하는 건 우크라이나 부정부패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돈 뜯어먹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뱃속 채운 놈들은 그런 놈들이야말로 사실 제5열 아니냐. 부정부패는 제5열로 이제는 표현하고 싶을 정도 아니냐. 방위산업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이가 더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빨리 민영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강한 책임감 뭐 이런 걸 통해서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전투기 메이커로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애정어린 그런 시각으로 카이가 존속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25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